사이다 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오지마 회원님, 한 번만 먹자 회원님, 지금이니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월 15일 국내 야구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LG 트윈스 대 원정팀 삼성 라이온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LG 트윈스는 기대와 대비해 가장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다른 팀 선수들과 대비했을 땐 준수한 성적이지만 1선발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평균 5이닝을 투구하지 못하는 중이고 빠른 볼 위주의 투구 패턴이 오히려 피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보인다. 그래도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는 중이고 불펜의 강세가 돋보이기 때문에 선발이 일찍이 무너지더라도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불펜을 자랑하는 중이고 이지강 등이 롱릴리프로 나서며 버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에서 고전하더라도 불펜 운영을 통해 변수를 노려볼 수 있다. 초반부터 밀리는 구도가 아니라면 주도권 싸움에서 앞설 수 있을 것이다. 구본혁 등이 하위 타선을 오가며 활약해주는 중이고 중심 타선 또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며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준다. 찬스마다 다양한 유형의 타자가 나서니 상대하기 까다롭고 박동원이 하위 타선에서 장타를 통해 변수를 만들어주는 것도 눈에 띈다. 후라도를 상대로도 상위 타선이 많은 투구수를 유도하며 중심 타선이 실투를 노리는 작전으로 빠르게 원하는 불펜 싸움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원정팀 삼성 라이온즈는 레이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후라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이 패스트볼을 통해 타이밍을 뺏는 능력이 탁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한다. 다만 야수들의 실책이 이어지며 투타 조화를 맞추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엔 타선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상대와 대비해 긴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불펜이 부족한 것은 상대적인 약세로 작용할 수 있다. 구자욱이 조금씩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중심 타선이 이전과 대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며 평균 득점이 떨어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에르난데스를 상대로는 강한 노림수를 가져가며 초반부터 밀리는 구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펜 싸움으로 넘어갔을 때 변화구 승부에 고전하는 하위 타선이 변수를 만들어주지 못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 구도가 될 수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선발 맞대결에서의 리드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타선의 흐름에서 LG가 상대적인 강세가 있고 불펜 싸움에서도 LG의 짜임새가 견고하다. 1선발의 맞대결이지만 많은 득점이 오가는 경기가 될 수 있다.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불펜을 자랑하는 중이고 이지강 등이 롱릴리프로 나서며 버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에서 고전하더라도 불펜 운영을 통해 변수를 노려볼 수 있다. LG 트윈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SSG 랜더스 대 원정팀 한화 이글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SSG 랜더스는 앤더슨이 나선다.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탈삼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올 시즌 또한 낮은 피안타율과 함께 필요할 때마다 삼진 능력을 통해 주도권을 쉽게 뺏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삼진 능력과 대비해 볼 개수가 많아 투구수 상승으로 인해 이닝 소화를 길게 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승부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 장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불펜 또한 이전과 대비해 구위가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흔들렸는데 그래도 필승조 라인이 두텁기 때문에 접전 상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의 공백에 이어 에레디아까지 빠지니 득점률이 크게 떨어졌다. 장타를 통해 득점 루트를 형성하던 것을 에레디아의 컨택으로 변수를 만들어 왔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다. 평균 득점이 리그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마운드에게 주는 부담이 크다. 1선발 맞대결을 했을 때 타선의 활약이 필요한데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원정팀 한화 이글스는 기복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해도 어쨌든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퍼포먼스를 기대케 하고 있다. 폰세가 적극적인 성격과 함께 팀에 대한 애정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책임감을 통해 이닝 소화와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득점권에서 피안타율이 낮고 타선이 활약할 수 있도록 빠른 템포의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
김서현이 마무리로 버텨주며 정우주, 박상원 등이 활약해주고 있는 불펜도 상대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답답함만이 가득했던 타선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김태현, 문현빈 등 가능성을 내비쳤던 선수들이 결과를 내고 있으며 최은성이 중심을 잡아주기 시작하며 시너지가 나고 있다.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플로리얼 또한 멀티히트를 연달아 때려내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득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앤더슨과 같이 빠른 볼 위주의 투구를 가져가는 유형에게도 비교적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득점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한화가 상승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발 맞대결에서도 폰세가 밀리지 않는 구도를 만들 것이고 한화의 필승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선의 열세가 이어지고 있는 SSG가 이전과 같이 장타를 통해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접전 끝에 한화가 근소한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이 마무리로 버텨주며 정우주, 박상원 등이 활약해주고 있는 불펜도 상대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한화 이글스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롯데자이언츠 대 원정팀 키움히어로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롯데자이언츠는 나균안이 나선다. 활약했을 때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요소가 보인다. 우선적으로 강점인 빠른 볼 제구는 개선되며 적극적인 몸쪽 승부를 가져가고 있으나 결국 상대의 눈에 익기 시작한 포크볼에 대한 헛스윙 비율이 낮아져 피안타율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 5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중이고 상대가 포크볼에 대한 적응력이 어떠냐에 따라 기복이 큰 투구 내용을 보이고 있다. 장타력을 갖추고 있는 키움 타선을 상대로도 승부를 빠르게 들어가다가 변수를 내줄 여지가 있다. 레이에스가 정상 궤도를 그리는 중이고 정복은, 전준우 등이 뒷받침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작전이나 접전 상황에서의 집중도는 여전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가 변화구 승부를 들어갔을 때 노림수가 부족하고 불펜 싸움에서도 집중력을 이어가지 못하며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반면 원정팀 키움히어로즈는 첫 등판과 대비해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다. 강타선을 상대로도 활약했던 로젠버그가 나선다. 불펜이 최악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로젠버그의 활약이 더욱 중요한데 빠른 템포로 맞춰 잡는 피칭을 하고 있어 이닝 소화에 강점이 있고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투구수도 최소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타선에 열세가 있는 롯데를 상대로 로젠버그가 빠른 승부를 통해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타선의 활약과 함께 다시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푸이그의 열세로 득점 생산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도 송성문이 장타력과 함께 컨택을 회복하며 제 몫을 해주는 중이고 김건희 등이 하위 타선에서 변수를 만들어준다. 최주환 또한 중요한 상황마다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균안을 상대로 초반부터 강한 노림수를 갖고 타격을 가져간다면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펜의 열세로 인해 후반까지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은 변수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의 불펜이 전체적으로는 고전하고 있지만 필승조만큼은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로젠버그가 긴 이닝 소화를 해줄 수 있다면 상위 타선의 활약과 함께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움이 첫 경기만큼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송성문이 장타력과 함께 컨택을 회복하며 제 몫을 해주는 중이고 김건희 등이 하위 타선에서 변수를 만들어준다. 최주환 또한 중요한 상황마다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균안을 상대로 초반부터 강한 노림수를 갖고 타격을 가져간다면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움히어로즈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기아타이거즈 대 원정팀 KT 위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기아타이거즈는 부상 병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내일만큼은 확실히 기대할 수 있으며 계산이 서는 투수다. 타선이 다시금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이 KT 타선을 상대로 스위퍼와 빠른 볼 승부를 통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유리한 불펜 싸움 구도를 만들며 타선의 활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곽도규가 부상으로 빠지며 불펜에 또 다시 공백이 생겼지만 그래도 정혜영 등이 버티고 있는 필승조의 활약은 기대할 수 있다. 위즈덤이 장타력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다. 야수 또한 정상적인 엔트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백업 선수들이 활약해주며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나성범, 최영우 등이 구위가 크게 떨어진 고영표를 상대로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마운드의 활약까지 이어진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하는 운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원정팀 KT 위즈는 체인지업을 활용해 많은 범타를 이끌어내던 모습은 쉽사리 기대하지 못한다.
고영표가 맞춰 잡는 피칭을 쉽게 이어가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피칭 디자인으로 최대한 버텨내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족한 구위는 ABS 시대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 기아와 같이 장타력을 갖춘 좌타 라인에겐 고영표의 승부가 더욱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불리한 불펜 싸움 구도가 된다면 기아 타선을 더욱이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엔 로하스의 활약이 필요하다. 로하스가 상위 타선에서 높은 출루율을 유지해줬을 때 중심 타선에서 강백호, 장성우 등이 해결하는 구도가 KT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여기에 배정대, 김상수 등이 하위 타선에서 시너지를 내준다. 다만 황재균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는 중이고 로하스 또한 이전과 대비해 컨디션을 확실하게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노림수를 가져가기 어려운 내일을 상대로는 상대의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리드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기아가 내일의 활약을 바탕으로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급부로 고영표는 많은 기복을 보이고 있어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기아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KT 타선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리드로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다. 나성범, 최영우 등이 구위가 크게 떨어진 고영표를 상대로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마운드의 활약까지 이어진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하는 운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